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매력적인 사람만 갖고 있는 자신감의 비밀, 자신감을 높이고 싶다면 딱 3가지만 바꾸세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괜찮으신 분인데 되게 좀 소심해 보이고 그리고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소심한 분들은 정작 본인이 소심한 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애써 부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자신감을 높이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반드시 3가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눈 마주치기, 아이 컨택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신감을 딱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아이 컨택, 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눈의 크기, 모양,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을 나타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아이 컨택이거든요. 왜 눈 마주치는 것이 힘이 들까? 동양의 유교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옛날에 왕권 시대에는요, 왕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금기됐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친구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자신감이 떨어져 있던가 아니면 상대방을 이렇게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문화권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하면서 눈을 피하거나 시선이 불안정하면 대화 상대는 이 사람이 뭐 숨기는 거 있나?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대화할 때 눈 마주치기, 눈을 마주치는 것이 버릇이 없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꼰대입니다. 길 가다가도 예쁜 여자가 있으면 눈 피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고 눈싸움 하듯이 보라는 게 아니에요. 눈 피하지 말라고 해서 싸울 것처럼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부드럽게 응시하면서 끝까지 눈을 피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물론 아무 데서나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눈을 마주칠만 하니까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피하지 않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나를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지 중요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바른 자세. 길을 걸을 때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절대 땅 보지 않기. 의자에 앉아서도 절대 바닥 쳐다보지 않기. 걸어 다니면서도요, 당당하게 정말 허리 펴고 등 펴고 고개 빳빳이 들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머리서부터 꼬리표까지 일직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횡단보도 에서도요, 맞은편에 예쁜 여자 없나 살피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주변을 이렇게 쫙 보세요. 자신감을 드러내는 행동이거든요. 시선을 떨구고 구부정한 자세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떨구고 구부정한 자세를 보인 권력자들은 없죠. 앉아있을 때도 등을 구부정하게 앉아있지 말고요. 특히 지하철에서 앉아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허리 구부리면서 움츠려서 똥 싸는 자세로 스마트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이거 매력 없어요. 물론 옆자리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자세는 별로 좋지 않지만 굳이 필요 이상으로 가슴이나 허리 등을 움츠려서 바보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는 말아야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서 있더라도 등받이에 등을 딱 펴고 똑바로 앉는 거예요. 여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바로 이런 등을 펴고 허리를 펴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에서 매력을 느끼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체 검사든 키를 잴 때만 목과 허리를 이렇게 쭉 펴고 바른 자세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잰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상시에 걸을 때나 평상시 행동할 때 키, 자세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키보다 커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키가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자세에서부터 나와요. 비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모델 장윤주 씨도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말도 했거든요. 이렇게 바른 자세 하나만 하더라도요, 자신감은 올라갑니다. 3번째가요, 여유예요. 첫 번째하고 2번째는요, 자신감하고 관련된 외적인 요소라면 3번째는 내부적인 요소예요. 일단 마인드 자체를 자꾸 세뇌를 시켜야 돼요. 나는 자신감이 넘치고 여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셋업을 시켜놔야 해요. 카페에서 갑자기 뜨거운 음료를 바닥에 쏟은 경우도 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여직원만 가득 타고 나 혼자 남자인 경우도 있어요. 지하철 출퇴근이나 버스 안에서 의도치 않게 굉장히
예쁜 여자랑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상사랑 마주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내 마인드셋만 잘해도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마주치는 것들이 여유롭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그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날이 쭈삣쭈삣 써있고 날이 쭈삣쭈삣 써있으니까 막 싸울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운전을 하는 모습에서든 아니면 걸어가는 모습에서든 밥을 먹는 모습에서든 그런 마인드들이 다 티가 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막 이렇게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한번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상황을 리드하거나 아니면 윗사람을 대할 때 항상 필요 이상으로 굽신대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호구처럼 보이고 찐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네 맞아요 막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네네 하는 태도를 보이면 정말 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되 자신감 있는 눈빛, 자신감 있는 말투, 자신감 있는 자세에 이 마음이 여유가 있고 화를 내지 않고 느긋한 사람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외모, 집안, 능력 등 어느 것 하나라도 잘난 사람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대로 난 진짜 아무것도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세 가지 중에서 몸에 장착을 시키면 주변에서 관종으로 보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소심한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평생 그렇게 사시면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한 리더들은 리더가 되기 전에 이미 자신감이 만땅 그리고 여유 있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삶의 태도가 그 사람들이 리더 자리로 올려놨다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리더들 혹은 자신감 있는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은요, 이미 내가 그것을 갖기 전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허세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살았고 그런 삶의 태도가 그 리더 자리까지 올려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그 어느 것 하나가 딱 한 가지만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딸려가요. 즉 아이 컨택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세가 바라지던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던가, 자세만 잘 잡아도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던가 이렇게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의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후천적으로 성격이 좀 변하게 되더라고요. 리더십 연구라든지 연애 연구에서 보면요 외향적인 사람이 리더십이 좀 더 높고, 그리고 연애 연구에서도 외향적인 사람이 연애를 훨씬 더 잘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신감 있는 자세,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바꾸게 되면 그 자체로 외향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에게 혹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